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빅데이터 융합학과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텍스트 마이닝 및 딥러닝을 이용하여 아파트 거래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사실 회사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싶었는데 내부 데이터는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위주로 좀 보다가 현재 이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아파트 거래량 지표를 좀 예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아파트 거래량을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하락의 선행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거래량이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감소하면 하락세로 이어갈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가격 증감의 선행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아파트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좀 파악을 해보고자 그 여러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텍스트 마이닝과 그리고 가격이나 주가, 수요를 예측하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아파트 거래량을 예측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거래 현황 데이터를 월별로 엑셀 파일 형태로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요 언론사가 제공하는 과거의 뉴스를 아파트 거래 현황 데이터와 동일한 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총 41개월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기사 중에 부동산과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하는 뉴스 한 22,000여 건을 제거하니 한 6만 건 기사가 남았고요. 이 기사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사 6만 건 대상으로 먼저 형태소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코NL파이 중에서 오픈 코리아 텍스트, OK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코모런이나 다른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OKT가 가장 성능이 좋아서 일단 OKT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스키그랩 방식으로 아파트를 중심 단어로 해서 유사도와 그리고 빈도수를 추출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이 표가 그 키워드와 그리고 프리퀀시 그리고 유사도 값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시 아파트 거래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을 했고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함에 상관없이 이를 보기 위해서 절대값이 0.1 이상인 키워드를 추출했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깔로 표시된 단어들을 추출했습니다. 제가 향후 연구 때 좀 보완할 점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보시면 이제 단어가 명사를 추출했지만 명사가 아닌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어지, 상승폭, 마저, 분수령, 급등세, 열흘 이렇게 총 6가지 단어를 추출했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종속 변수로 아파트 거래량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 키워드를 빈도수로 독립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일단 선형 회귀 분석을 했던 이유는 종속 변수와 그리고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이고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선형 관계에 있음을 일단 전제를 했고, 이 아파트 키워드 빈도수와 아파트 거래량을 실제로 예측을 해보니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측 정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X축이 기간이고 Y축이 아파트 거래 수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로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이제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와 그리고 예측 데이터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저희가 추출한 그 6개의 키워드를 독립 변수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종속 변수로 똑같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을 했는데요. 예측의 정확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다중 선형 회귀 대비, 그러니까 단순 선형 회귀 모델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RLN은 이제 딥러닝이랑 LSTM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계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선정을 했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니 특정 시점에 대한 학습에 대해 특정 시점 그리고 30, 33, 35번째 달의 예측값이 실제 아파트 거래량과 약간 근접한 것을 발견을 했고, 그런데 이제 RL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의존성의 단점이 있어서 LSTM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LSTM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제 RLN 모델 대비해서 30에서 35번째 달 구간에 예측값이 실제 아파트 거래량과 매우 근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LSTM 모델에서의 예측 추이가 실제 아파트 거래량의 추이와 가장 유사한 그리고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텍스트 마이닝과 딥러닝을 접목해서 아파트 거래량 예측 모델을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상관계수와 평균 제곱근 오차 같은 최적 예측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이제 파라미터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긴 시간 예측을 할 경우 RLN 모델보다는 LSTM 모델이 전반적인 추세가 유사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결과로 도출했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집한 아파트 거래량의 데이터와 그리고 기사의 양이 너무 적어서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논문 작성을 위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2014년부터의 데이터로 한 7년치의 데이터로 지금 다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어 6개를 추출을 했는데 그 단어가 명사라고 OKT에서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 명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향후 논문 진행을 할 때는 사용자 사전이라던가 스터버드 사전을 정의를 해서 유의미한 명사를 좀 추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매매가 간의 연관성 및 매매가를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파트 거래량이 아니고 가격을 예측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아파트 거래량을 먼저 하기로 했고요. 향후에는 아파트 매매가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수집을 할 때 그 아파트 거래량이랑 동일한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사실 그 시스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아파트 거래량은 매매 계약일과 매매가 발표일 간의 오차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기사를 좀 수집을 하고 그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텍스트 마이닝을 하실 때 네. 생각하는 정보까지 같이 추출을 하시면 그거를 해서 사실 저도 시멘티가 정보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 형태소 분석기를 OKT로 일단 돌려서 명사만 일단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구 진행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사용자 사전을 좀 정의를 해서 의미 있는 단어를 좀 추출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게 보시면 키워드 뽑으신 거에 제일 위에 어지가 네네. 그게 제가 단어를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떨어지고 할 때 그 어지나 이어지고 할 때 그 어지가 예. 단어로 어지로 추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기사를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뭐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냥 같은 명사로 어지로 추출이 되는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스타보드로 빼거나 한번 형태소 분석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다시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문을 제가 다시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한 3년치를 더해서 한 7년 정도의 기간으로 지금 데이터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나요? 그러면 최근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5월까지 데이터로 했는데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네. 네.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 아까 이제 뭐 앞으로 연구하시는 퓨처 네. 연구에 매매가도 뭐 하시겠다. 네네. 혹시 그냥 한번 해보셨나요? 매매가? 네, 매매가 해봤는데요. 매매가 어떻게 돼요? 전혀 예측이 맞지 않아서 네. 일단 아파트 거래량으로 먼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거래량을 먼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그 매매가를 예측을 하려면 이렇게 단순 정보를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요인들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예측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 부분은 좀 미흡해서 향후에는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어를 많이 가지고 하시고 그러려면 차라리 국내 말고 뭐 영어 사이트에서나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그럼 한번 향후 연구에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여주신 거래량이 중국 단위 거래량. 아, 일단은 제가 중국 단위 거래량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보니까 그 서울이랑 경기도랑 뭐 지방마다 다 흐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게 다 수치가 달라서 원래 수도권에 묶고자 했는데 수도권에서도 경기도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또 서울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으로 일단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가 네. 뭐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뭐 지방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서울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구분하지 않아요. 일단은 수집을 할 때 아파트로 제가 단어를 던져서 수집을 했는데요. 그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단어가 많아서 일단 그런 거 1차로 제거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사실 수도권 위주로 된 기사를 수집하려고 제가 전처리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 신문사 여기 나오는 언론사 말고 제 생각엔 매경이나 뭐 한국경제나 이런 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네. 다 포함됩니까? 네, 포함됐습니다. 한 30개 정도의 기사를 이제 수집을 해서 한 매달 한 2, 3천 건 정도 수집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강원대학 김태형 교수